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자 중심축입니다. 33개의 각기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는 척추가 손상되면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척수 손상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후 재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척수 질환은 응급 상황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신경외과 길진상 과장과 함께 척수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손상은 약 70% 정도가 외상이지만 경미한 사고로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척추 손상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은 자연 치유가 되지 않으며 방치될 경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길진상 과장과 함께 척추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시작부터 자세히 신경을 쓰게 되는 날입니다. 척추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및 꼬리뼈인 천추와 미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건물로 말하자면 기둥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기둥이 손상되면 무너지게 되듯이 우리 몸도 척추가 손상되면 심한 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척추는 언제 손상이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침대에서 떨어지시거나 교통사고, 일하던 중 추락이 발생하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노인분들의 경우 이렇게 명확한 외상 이외에도 발이 미끄러지면서 삐끗하거나 김장이나 반일을 하는 등 허리를 굽히고 일을 많이 했거나 단순히 허리를 돌리기만 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척추가 손상되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즉 고령의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심한 외상이 아닌 경우에도 골절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령 환자분들께 특히 더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커다란 원인이 됩니다. 예. 50세 이상 여성 중에 10명 중에 3, 4명 정도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0세 이상 남성 중에는 10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전 생애로 보면 일생 동안에 10명 중에 3명이, 여성은 10명 중에 3명, 남성은 10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폐경 이후 여성으로 국한해서 보면 거의 3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 있고 이 3명 중 1명의 여성은 일생 중 한 번은 골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척추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다공증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엑스선 검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금식도 필요가 없어서 쉬운 검사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50세를 전후로 폐경이 진행되면서 골다공증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척추 손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척추 손상, 이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종류를 따져보면 압박골절, 분쇄골절, 굴곡 신장 손상, 골절 탈구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질환은 압박골절 한 가지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손상의 경우에는 빈도 수가 압박골절에 비해서 매우 적고 손상 정도는 너무 심해서 또 다른 부위의 손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심하게 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낙상인 경우가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독해지는 그런 중상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응급실로 가시게 되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험하는 경우는 적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골절은 압박골절입니다. 그럼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이 정확한 명칭인데요. 척추체는 체중의 80%를 지탱하는 척추의 주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척추에서 가장 큰 부위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신경을 보호하고 근육과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척추 골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58%를 차지하게 되고요.
위아래로 압박, 즉 힘이 위아래로 이렇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뼈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누르는 힘이 약하다고 한다면 뼈가 버텨주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뼈가 약해서 약한 힘에도 그냥 쉽게 바스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처에 금이 가게 되고 이러면 한번 금이 가게 되면 기둥으로서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물에 기둥이 금이 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척추뼈는 일종의 박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 빈 종이 박스를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이 빈 종이 박스에 스티로폼, 단단한 스티로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격에도 손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드시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이 빈 박스에서 스티로폼이 대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빈 상자만으로 자기 몸을 유지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종이 박스를 이렇게 옆구리를 팍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를 잃어버려서 지탱을 못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옆을 팍 치고 확 치면 툭 찌그러지죠. 그런 것처럼 그냥 척추도 이런 상황이 돼서 빈 공간이 되어 있는 이런 그 고령의 척추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확실히 상자로 비유를 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척추체 압박골절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흔히 허리가 골절되었다고 하면 못 걷는 증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척추체 압박골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걸어오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물론 허리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외래로 걸어오셔서 본인은 골절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뼈가 두동강이 난다고 골절이라고 하니까 표본 두동강이 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두동강이 나는 골절이라기보다는 뼈 자체에 약간 금이 가는 갈비뼈 골절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뼈 자체에 금이 가는 형태여서 일반적으로 골절로 생각하시는 증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골절 부위인 단순히 이제 허리가 아닌 허리에 골절이 있어도 옆구리나 엉덩이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검사를 다 진행해서 환자분 허리가 골절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여기가 엉덩이가 아픈데 왜 자꾸 허리가 골절됐다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왜냐하면 척추 주변에는 여러 신경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손상이 될 정도면 이 신경에도 손상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보통 이렇게 지그자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골절된 뼈 자체에 손상이 있고 그 지그자 형태로 옆구리로 손상이 하나 가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손상이 가게 됩니다. 수평 수직으로 다 손상이 그렇죠. 가게 되는군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골절 자체의 통증도 물론 호소하셔서 오지만 이래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 옆구리 통증, 엉덩이 통증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외래에서 봤을 때는 꼭 물어본 증상이 환자분 누웠다가 일어나기가 편해요? 아니면 누웠다가 일어나기가 요즘 더 힘들어졌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전처럼 바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지를 못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짚고 떼굴떼굴 동구름이처럼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골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엑스레이, CT, MRI, 본 스캔 등의 검사법이 있습니다. 각자 쓰임새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검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선별 검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미 골절된 환자의 뼈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가 좋고요. 하지만 압박이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것만으로도 검사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서 정확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은 같지만 아직 압박은 심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뼈 자체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엑스레이에서 정상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 골절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한 달 이상을 치료 후에도 환자분 통증이 지속되어서 내원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노인 경우에 많은데 과거에 골절이 있다가 나은 뼈하고 지금 현재 골절이 있는 뼈, 그러니까 진구성 골절이 옛날 골절하고 지금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옛날 골절하고 지금 골절의 경우에 엑스레이에서는 구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엑스레이에서는 이 뼈가 골절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MRI를 막상 찍어보면 이 뼈가 골절이 돼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뼈가 주저앉으면서 본인이 골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변형이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 이런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허리가 굽기도 하고 젊을 때에 비해서 키가 줄기도 합니다. CT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보다는 정확도가 좋지만 역시 오래된 골절의 감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고요. 본 스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기 자체가 힘들고 또 골절 유무 판정하는 데는 좋지만 정확한 병소가 어디 있는지 판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상태입니다. 제일 정확한 진단법은 MRI가 되는데 MRI는 단점으로는 검사 시간이 20, 30분 정도로 다른 검사에 비해서 길고 그리고 비용이 비싼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하고 환자분 증상이 골절이 많이 의심이 된다면 MRI 검사를 하고 이제 골절이 확진이 되면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2주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는 통증이면서 누웠다 일어나기가 힘든 증상이 보이신다면 한 번쯤은 MRI 검사를 고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절이 있다고 파악이 됐을 때는 치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이 뼈 자체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구조상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옆에 금이 갔다고 하면 앉거나 설수록 상하로 힘을 줄수록 이것은 더 부서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눕혀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동을 줄이고 누워있는 것이 초기에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보통 2주 정도 침상 안정을 시키는 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화장실을 가실 때하고 식사하실 때 말고는 계속 누워있게 해드리는 편이고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합니다. 문제는 집에서는 이렇게 누워만 계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시면 뭐 일도 하셔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밥도 하셔야 되고 본인이 혼자 차려서 드시는 경우는 또 움직이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지내시다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더 아무래도 손상이 더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뼈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이제 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팔다리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채우듯이 네. 허리뼈에도 기부스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기부스 역할을 하는 기부스를 근데 채울 수가 없으니까 보조기라고 해서 플라스틱 갑옷 같은 형태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뼈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시술을 진행해서 이 뼈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술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시멘트를 주입해주는 척추체 성형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멘트요? 예. 인체용 시멘트로서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쓰이는 시멘트하고는 뭐 이름은 같지만 다른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압박이 심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 부위를 풍선을 집어넣어서 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멘트를 채워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시멘트를 채워서 여기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대신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 안에 원래는 스티로폼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스티로폼 대신에 이런 시멘트를 채워 넣어서 지탱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신기한 시술 방법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시술 시간은 15분 정도로 짧고 간단한 시술입니다. 상당히 짧네요. 그렇죠. 환자분은 이제 엎드리신 상태에서 부분 마취만 하게 되고 1, 2mm 정도니까 주사 바늘이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얇은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얇게 절개해서 주사 바늘보다 약간 굵은 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시멘트를 주입해주면 시멘트가 대략 한 3분 정도면 굳습니다. 시멘트가 굳은 후에 이걸 뽁 관을 제거하면 끝나게 되면 시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척추골절이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술을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시술이 가능한가요? 그 척추체 이런 골절 자체가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많은 질환이어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환자 본인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시술 자체가 고령 환자분들을 모델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술이어서 나이가 시술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100세인데도 시술을 받으신 분이 있고 네. 잘 지내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연령대 자체가 대부분은 70대 이상입니다. 또 시술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시술들이 시행하기 전에는 척추 골절 환자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을 침대에서만 그냥 누워 지내시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70대 이상 환자분들이 이렇게 누워 지내시게 되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식이도 불편해지고 대변도 불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셔서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의 제일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는 통증이 감소합니다.
제 경험상 한 50% 정도는 통증이 감소하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빠른 활동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대개약 1시간 이후부터는 가벼운 보행도 가능하시고 활동이 대부분 가능하시게 되셔서 이제 물론 원래 누워 계셨던 분들을 걷게 하고 그런 시술은 아니겠지만 원래는 활동하셨는데 골절로 통증으로 인해서 못 걸으셨던 분들은 바로 활동이 가능해지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의료용 시멘트라는 게 원래 인체에 있던 물질이 아니니까 뭐 주입하면 또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단점들은 없을까요? 이제 이건 약간의 오해가 쌓인 경우입니다. 이제 특히 인터넷 같은데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척추체 압박골절 자체는 시멘트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낫거나 척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33개의 뼈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한 뼈만 약하게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골다공증은 전신에 있는 뼈를 다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한 뼈가 이제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또 골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에 또 골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수개월 동안 여러 개의 뼈가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 자체가 약하기 때문인데 이 뼈에 이제 제가 시술을 했을 때도 있고 시술 안 하고 지켜보는 환자분도 이제 시술을 거부하셔서 있는데 시술을 거부하시는 환자분들도 동일하게 또 골절이 재골절이 다른 부위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부위에 골절이 생기는 걸 보고 시술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건 약간의 오해고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재골절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그 뼈의 변형 자체가 더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때울 수 있으면 때우는 건 시멘트를 시술을 하시는 걸 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입한 시멘트는 계속 평생 안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제거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척추체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멘트는 척추에 더 박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박스 안쪽에 일종의 기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동그랗게 잘 차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기둥을 여러 개 세워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뼈 안쪽으로 넣기 때문에 뼈 안쪽에서 이걸 긁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제거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술은 모든 부위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좀 특히 어려운 부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꼬리뼈나 목뼈 부분은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시술로 인해서 위험성이 이익보다는 조금 더 크고 주변에 신경도 많고 뼈 자체가 크기가 작아서 자연적인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시술을 했을 때 시멘트가 새어나가거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행하지 않고요. 이제 옛날에 골절돼서 변형이 이미 심해진 뼈가 있습니다. 원래 뼈가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면 그분들은 뼈가 내려앉아서 이만큼밖에 없는 실제로 이만큼 돼 있는 평소에 자기 뼈의 한 10% 20%밖에 안 남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부 뼈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지를 못합니다.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시멘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고 뼈의 회복이 잘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면 60대 미만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60대부터는 조금 왔다 갔다 하고 70대부터는 대부분 시행을 하시는 편이 환자분 건강에 더 좋은 편입니다. 네. 시술 후의 경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보통 3, 4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시술 자체는 이제 금방 끝나고 시술하고 환자분이 얼마나 괜찮으신지 상태를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해서요. 또 통증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 통증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시술 후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주변에 다른 뼈가 약한 상태이고 골절이 되시기 쉬운 질환이 또 시기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걸 조심하셔야 하고 심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는 가벼운 보행 정도만 실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술 이후에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 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시술은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지대를 세워주는 시술이지 이 상처를 다 낫게 해주는 시술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다 낫게 해주려면 이렇게 15분 만에 끝나질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지대를 세워주니까 건물이 당장 무너지진 않게 됩니다. 물론 건물은 이제 이 상태에서 멈추겠지만 사람 몸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게만, 아니 넘어지지 않게만 해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옆구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신경이 다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 만큼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야 이런 부분의 통증의 감소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하겠죠. 물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60대 미만의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셨어도 골다공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술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의 환자, 또 고령이 아니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생각보다 버티지를 못하고 젊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뼈가 무너져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연적인 회복은 어려운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절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것이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외상을 예방하시는 거고요. 가능하시면 집에서 생활하시는 반경에서는 발에 걸리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화장실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바닥에 까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이제 밤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소 소변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빈뇨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지금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김장 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골절이 돼서 오십니다. 무리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걸 줄이시는 게 좋고 운동은 가볍게 평지를 걷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앉으시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 대신에 이제 의자에서 넘어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식사량은 가능하면 많이 드시는 것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거는 제 사견이지만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되냐,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냐, 뭘 골라 먹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항상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것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물론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시는 거겠지만 몸에 좀 안 좋은 거여도 이 나이 고령의 환자분들은 많이 드시는 게 근육을 유지하고 골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몸에 좋은데 적게 먹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의외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꼭 압박골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길진상 과장과 함께 척추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적어지고 햇볕을 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참치나 연어, 우유와 달걀, 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